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 앞에도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한쪽은 안락하고 익숙하지만 결국 평범함으로 기결되는 길입니다. 다른 한쪽은 때로는 낯설고 힘겹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야 할 탁월함과 성취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한 것에 안주하며 다수가 가는 길을 따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은 분명 그 이상의 무언가를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범함의 굴레를 벗어나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꽃피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따랐던 삶의 7가지 위대한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비밀이 아닙니다. 꾸준히 실천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을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바꾸어줄 증명된 원칙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지혜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처럼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당신 삶의 모든 것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 탓하기 게임에 빠져 삽니다. 부모님 때문에, 상사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혹은 배우자 때문에 자신의 문제와 실패가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 당신의 모습은 오직 당신 자신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당신의 삶 전체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운명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다 라고 선언할 때, 당신은 강력한 힘을 얻게 되며 당신 삶의 가장 위대한 창조자가 됩니다. 당신의 생각에 책임을 지십시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신중하게 생각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에 책임을 지십시오. 당신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당신의 감정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감정에 지배당하는 대신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당신의 결과에 책임을 지십시오.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기꺼이 당신의 접근 방식을 바꿀 용기가 필요합니다. 늘 하던 대로만 하면 늘 어떤 것만 얻게 될 뿐입니다. 수년 전 직장에서 승진이 누락되어 늘 불만과 좌절감에 시달리던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내의 정치와 편애를 탓하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 책임으로 돌려보라는 조언을 듣고 그는 불평을 멈추는 대신 상사에게 직접 찾아가 물었습니다. 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기술과 역량을 개발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역량 개발에 집중한 지 6개월 만에 그는 그토록 원하던 승진을 이뤄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결책은 처음부터 제 손안에 있었는데 남을 탓하며 너무나 많은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모든 변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는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날씨를 책임질 수 없지만 우산을 챙길 책임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카드를 손에 쥐게 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100%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 온전한 주인이 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 결심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상위 10%의 성취자 대열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명확함이 곧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결코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관역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주소 없이 목적지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막연하고 모호한 생각만 가진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와 가치관에 대해 절대적으로 명확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글로 적습니다. 목표를 글로 적는 행위만으로도 성취 가능성은 10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명확함은 필수적입니다. 첫째, 당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지지합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어떤 원칙이 당신의 결정을 이끌어갑니까? 가치관이 명확해지면 의사결정은 단순해집니다. 무엇에 예라고 말하고 무엇에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둘째, 당신의 비전을 명확히 하십시오. 당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5년 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기를 원합니까? 당신의 완벽한 삶에 대한 상세한 청사진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이 비전은 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당신을 앞으로 이끌어주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히 하십시오. 당신의 비전을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들로 나누십시오. 좋은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현실적이며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와 같은 막연한 목표 대신 나는 고객에게 탁월한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올해 12월 31일까지 연봉 1억 원을 달성할 것이다. 처럼 구체적으로 설정하십시오. 명확함은 혼란을 제거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키며 당신의 목표와 부합하는 자원과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지금 바로 종이를 꺼내 이 질문들의 답을 적어보십시오. 내년까지 내가 정확히 성취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가?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가? 어떤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나는 어떤 대가를 기꺼이 치를 것인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매일 그 목표를 되새기십시오. 마치 이미 이룬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명확해질수록 그것을 더 빨리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에 대한 헌신입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현재 가진 지식이 아니라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학습을 멈춥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결코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무서운 속도로 낡은 것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당신을 지금의 위치로 이끌어준 지식만으로는 당신이 가고 싶은 곳까지 데려다 주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최소 30분은 자신의 분야에 대해 읽고 공부하고 배우는 데 투자하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5년 안에 당신은 해당 분야의 상위 5%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출퇴근 시간을 움직이는 대학으로 만드십시오. 한국의 직장인들은 평균적으로 매일 1시간 이상을 출퇴근에 사용합니다.
이 시간에 교육용 오디오북이나 지식 콘텐츠를 듣는다면 몇 년 안에 대학 학위에 버금가는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세미나에 참석하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때로는 코치를 고용하십시오. 자신을 향상시키는 데 쓰는 돈은 결코 비용이 아니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입니다. 단 한 권의 책, 단 한 번의 강의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한 사람의 인생과 수입을 통째로 바꾸는 것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의도적인 학습을 실천하십시오. 수동적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항상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십시오. 적용 없는 정보는 단순한 오락에 불과합니다. 정규 교육은 먹고 살게 해주지만 자기 교육은 불을 안겨준다. 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탐욕스러운 학습자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책을 읽고 피드백을 구하며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더 많이 벌고 싶다면 반드시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성장에 대한 헌신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상입니다. 새로운 습관, 태도, 행동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 더 나은 버전의 당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끊임없는 학습이 주는 가장 큰 보상은 외부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평생 학습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성장을 멈추지 말고 개선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당신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네 번째 가르침은 당신의 시간을 완벽하게 사용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돈이나 물질과 달리 시간은 결코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매일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 관리는 곧 인생 관리입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당신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핵심 질문은 어떻게 하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나의 제한된 시간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입니다. 시간 관리에는 80대 20 법칙, 즉 파레토 법칙이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의 활동 중 20%가 전체 결과의 80%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 결정적인 20%의 활동을 찾아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매일 ABCD 우선순위 설정법을 실천하십시오. 일을 시작하기 전 해야 할 모든 일의 목록을 작성한 뒤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입니다. A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지 않았을 때 심각한 결과가 따르는 일입니다. B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 않았을 때 가벼운 부정적 결과가 있습니다. C는 하면 좋은 일이지만 하지 않아도 별다른 결과가 없습니다. D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일입니다. E는 완전히 제거해도 되는 일입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A 업무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로 B 업무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이 간단한 원칙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생산성은 2배로 향상될 것입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무언가에 예라고 말하는 매 순간 당신은 다른 무언가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가장 귀한 보물처럼 지키십시오. 인생의 시간 낭비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넷플릭스를 보거나 무의미하게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당신의 목표에 투자한다면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중요한 일을 시작했다면 끝날 때까지 그 일에만 매달리십시오. 일을 시작했다 멈추기를 반복하면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최대 5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단 10분을 투자해 다음 날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다음 날 낭비되는 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시간 관리의 핵심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효율성이 아닌 효과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스스로에게 규칙적으로 질문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인가? 당신의 가장 중요한 과업을 선택하고 그것을 시작하며 끝날 때까지 집중하는 능력이야말로 최고의 성과를 내는 비결입니다. 5번째 가르침은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85%는 당신의 인간관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의 뒤에는 그를 믿고 지지해준 조력자, 멘토, 친구, 가족, 동료들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당신 삶의 질은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부터 인정하십시오. 당신 안에 최고를 이끌어내는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십시오.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바로 당신 자신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습관, 태도, 심지어 소득 수준까지도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것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끌어내리는가? 공감적으로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기 위해 듣지 않고 대답하기 위해 듣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온전히 이해하려는 진정한 경청은 당신이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존중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베푸십시오. 보답의 법칙은 강력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내보낸 것은 종종 몇 배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점수를 매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더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갈등은 신속하게 해결하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이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친절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십시오. 감사를 규칙적으로 표현하십시오. 당신 삶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말해주십시오. 감사는 유대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감정의 은행 계좌를 만듭니다. 당신의 직업적 네트워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업계 사람들과 교류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도움을 주며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이러한 관계는 종종 예상치 못한 기회로 이어집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가장 기꺼이 돕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공은 당신이 무엇을 아느냐, 누구를 아느냐의 문제를 넘어 누가 당신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6번째 가르침은 신체적 건강과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당신의 몸은 인생이라는 여정을 헤쳐나가는 운송수단입니다. 건강과 활력이 없다면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야심가들이 성공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최상의 건강이야말로 지속적인 높은 성과를 위한 토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과정에서 건강을 모두 잃는다면 성공의 열매를 결코 즐길 수 없습니다. 기본부터 시작하십시오. 에너지와 성과를 위해 식사하십시오. 가공식품, 설탕, 과도한 카페인을 최소화하고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음식에 집중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일주일에 3번, 단 30분의 운동만으로도 에너지 수준이 극적으로 향상되고 기분이 좋아지며 사고력이 향상되고 수명이 연장됩니다. 운동은 우리가 가진 기적의 약에 가장 가깝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생물학적 필수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성인은 매일 7시간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창의적이 되며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강해집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관리하십시오. 하루 중 자신이 가장 활기찬 시간을 파악하고 그 황금 시간대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배치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오전입니다.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시간에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십시오.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십시오. 우리 뇌는 약 90분 정도 집중하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단 5분, 10분의 짧은 휴식만으로도 정신적 에너지를 회복하고 피로 누적으로 인한 효율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단순히 더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활력과 즐거움으로 꿈을 추구할 에너지를 갖는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몸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미래의 당신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가르침은 장애물 앞에서 결코 꺾이지 않는 끈기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 자질이야말로 타고난 재능이나 환경보다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치 있는 목표로 가는 길은 언제나 오르막길입니다. 그 길은 장애물, 좌절, 실패, 그리고 실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것은 도전의 유무가 아니라 도전에 대한 그들의 반응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님을 이해하십시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피드백일 뿐입니다. 모든 좌절 속에는 당신의 접근법을 수정하는데 도움이 될 귀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며 원인을 찾기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며 즉시 해결책에 집중하십시오. 문제는 위장된 기회임을 배우십시오. 종종 인생 최대의 돌파구는 가장 큰 좌절 직후에 찾아옵니다. 단,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을 때만 말입니다. 당신의 이유에 집중하십시오. 일이 힘들어질 때 당신의 목표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충분히 강력한 이유가 있다면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끈기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 깊숙한 곳에는 위대한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마시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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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위대하든 사소하든 크든 작든 명예와 양식에 대한 신념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마시오. 당신의 끈기는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의 궁극적인 척도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갈 때 당신은 스스로와 세상에 당신이 성공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위대한 성취는 패배를 끝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사람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만두었을 때 그들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성공은 우연이나 행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바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7가지 가르침, 즉 당신의 삶에 온전히 책임지고 목표를 명확히 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어떤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이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신의 삶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평범함에서 탁월함으로, 좌절에서 성취감으로 당신이 현재 있는 곳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있고 싶은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갈 위대한 작품입니다. 지금 바로 그 첫 붓을 들고 당신만의 걸작을 그려나가기 시작.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 앞에도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한쪽은 안락하고 익숙하지만 결국 평범함으로 기결되는 길입니다. 다른 한쪽은 때로는 낯설고 힘겹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야 할 탁월함과 성취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한 것에 안주하며 다수가 가는 길을 따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은 분명 그 이상의 무언가를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범함의 굴레를 벗어나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꽃피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따랐던 삶의 7가지 위대한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비밀이 아닙니다. 꾸준히 실천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을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바꾸어줄 증명된 원칙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지혜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처럼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당신 삶의 모든 것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 탓하기 게임에 빠져 삽니다. 부모님 때문에, 상사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혹은 배우자 때문에 자신의 문제와 실패가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 당신의 모습은 오직 당신 자신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당신의 삶 전체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운명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다 라고 선언할 때 당신은 강력한 힘을 얻게 되며 당신 삶의 가장 위대한 창조자가 됩니다. 당신의 생각에 책임을 지십시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신중하게 생각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에 책임을 지십시오. 당신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당신의 감정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감정에 지배당하는 대신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당신의 결과에 책임을 지십시오.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기꺼이 당신의 접근 방식을 바꿀 용기가 필요합니다. 늘 하던 대로만 하면 늘 어떤 것만 얻게 될 뿐입니다. 수년 전 직장에서 승진이 누락되어 늘 불만과 좌절감에 시달리던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내의 정치와 편애를 탓하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 책임으로 돌려보라는 조언을 듣고 그는 불평을 멈추는 대신 상사에게 직접 찾아가 물었습니다. 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기술과 역량을 개발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역량 개발에 집중한 지 6개월 만에
그는 그토록 원하던 승진을 이뤄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결책은 처음부터 제 손안에 있었는데 남을 탓하며 너무나 많은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모든 변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는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날씨를 책임질 수 없지만 우산을 챙길 책임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카드를 손에 쥐게 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100%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 온전한 주인이 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 결심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상위 10%의 성취자 대열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명확함이 곧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결코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관역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주소 없이 목적지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막연하고 모호한 생각만 가진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와 가치관에 대해 절대적으로 명확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글로 적습니다. 목표를 글로 적는 행위만으로도 성취 가능성은 10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명확함은 필수적입니다. 첫째, 당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지지합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어떤 원칙이 당신의 결정을 이끌어갑니까? 가치관이 명확해지면 의사결정은 단순해집니다. 무엇에 예라고 말하고 무엇에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둘째, 당신의 비전을 명확히 하십시오. 당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5년 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기를 원합니까? 당신의 완벽한 삶에 대한 상세한 청사진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이 비전은 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당신을 앞으로 이끌어주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히 하십시오. 당신의 비전을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들로 나누십시오. 좋은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현실적이며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와 같은 막연한 목표 대신 나는 고객에게 탁월한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올해 12월 31일까지 연봉 1억 원을 달성할 것이다. 처럼 구체적으로 설정하십시오. 명확함은 혼란을 제거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키며 당신의 목표와 부합하는 자원과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지금 바로 종이를 꺼내 이 질문들의 답을 적어보십시오. 내년까지 내가 정확히 성취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가?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가? 어떤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나는 어떤 대가를 기꺼이 치를 것인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매일 그 목표를 되새기십시오. 마치 이미 이룬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명확해질수록 그것을 더 빨리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에 대한 헌신입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현재 가진 지식이 아니라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 그 자체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학습을 멈춥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결코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무서운 속도로 낡은 것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당신을 지금의 위치로 이끌어준 지식만으로는 당신이 가고 싶은 곳까지 데려다 주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최소 30분은 자신의 분야에 대해 읽고 공부하고 배우는 데 투자하십시오.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5년 안에 당신은 해당 분야의 상위 5%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출퇴근 시간을 움직이는 대학으로 만드십시오. 한국의 직장인들은 평균적으로 매일 1시간 이상을 출퇴근에 사용합니다. 이 시간에 교육용 오디오북이나 지식 콘텐츠를 듣는다면 몇 년 안에 대학 학위에 버금가는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세미나에 참석하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때로는 코치를 고용하십시오. 자신을 향상시키는 데 쓰는 돈은 결코 비용이 아니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입니다. 단 한 권의 책, 단 한 번의 강의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한 사람의 인생과 수입을 통째로 바꾸는 것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의도적인 학습을 실천하십시오. 수동적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항상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십시오. 적용 없는 정보는 단순한 오락에 불과합니다. 정규 교육은 먹고 살게 해주지만 자기 교육은 불을 안겨준다. 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탐욕스러운 학습자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책을 읽고 피드백을 구하며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더 많이 벌고 싶다면 반드시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성장에 대한 헌신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상입니다. 새로운 습관, 태도, 행동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 더 나은 버전의 당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끊임없는 학습이 주는 가장 큰 보상은 외부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평생 학습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성장을 멈추지 말고 개선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당신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네 번째 가르침은 당신의 시간을 완벽하게 사용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돈이나 물질과 달리 시간은 결코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매일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 관리는 곧 인생 관리입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당신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핵심 질문은 어떻게 하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나의 제한된 시간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입니다. 시간 관리에는 80대 20 법칙, 즉 파레토 법칙이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의 활동 중 20%가 전체 결과의 80%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 결정적인 20%의 활동을 찾아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매일 ABCD 우선순위 설정법을 실천하십시오. 일을 시작하기 전 해야 할 모든 일의 목록을 작성한 뒤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입니다. A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지 않았을 때 심각한 결과가 따르는 일입니다. B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 않았을 때 가벼운 부정적 결과가 있습니다. C는 하면 좋은 일이지만 하지 않아도 별다른 결과가 없습니다. D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는 완전히 제거해도 되는 일입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A 업무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로 B 업무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이 간단한 원칙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생산성은 2배로 향상될 것입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무언가에 예라고 말하는 매 순간 당신은 다른 무언가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가장 귀한 보물처럼 지키십시오. 인생의 시간 낭비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넷플릭스를 보거나 무의미하게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당신의 목표에 투자한다면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중요한 일을 시작했다면 끝날 때까지 그 일에만 매달리십시오. 일을 시작했다 멈추기를 반복하면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최대 5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단 10분을 투자해 다음 날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다음 날 낭비되는 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시간 관리의 핵심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효율성이 아닌 효과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스스로에게 규칙적으로 질문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인가? 당신의 가장 중요한 과업을 선택하고 그것을 시작하며 끝날 때까지 집중하는 능력이야말로 최고의 성과를 내는 비결입니다. 5번째 가르침은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85%는 당신의 인간관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의 뒤에는 그를 믿고 지지해준 조력자, 멘토, 친구, 가족, 동료들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당신 삶의 질은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부터 인정하십시오. 당신 안에 최고를 이끌어내는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십시오.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바로 당신 자신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습관, 태도, 심지어 소득 수준까지도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것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끌어내리는가? 공감적으로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기 위해 듣지 않고 대답하기 위해 듣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온전히 이해하려는 진정한 경청은 당신이 타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존중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베푸십시오. 보답의 법칙은 강력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내보낸 것은 종종 몇 배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점수를 매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더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갈등은 신속하게 해결하십시오. 부정적인 감정이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친절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십시오. 감사를 규칙적으로 표현하십시오. 당신 삶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말해주십시오. 감사는 유대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감정의 은행 계좌를 만듭니다. 당신의 직업적 네트워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업계 사람들과 교류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도움을 주며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이러한 관계는 종종 예상치 못한 기회로 이어집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가장 기꺼이 돕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공은 당신이 무엇을 아느냐, 누구를 아느냐의 문제를 넘어 누가 당신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6번째 가르침은 신체적 건강과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당신의 몸은 인생이라는 여정을 헤쳐나가는 운송수단입니다. 건강과 활력이 없다면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야심가들이 성공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최상의 건강이야말로 지속적인 높은 성과를 위한 토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과정에서 건강을 모두 잃는다면 성공의 열매를 결코 즐길 수 없습니다. 기본부터 시작하십시오. 에너지와 성과를 위해 식사하십시오. 가공식품, 설탕, 과도한 카페인을 최소화하고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음식에 집중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일주일에 3번, 단 30분의 운동만으로도 에너지 수준이 극적으로 향상되고 기분이 좋아지며 사고력이 향상되고 수명이 연장됩니다. 운동은 우리가 가진 기적의 약에 가장 가깝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생물학적 필수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성인은 매일 7시간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창의적이 되며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강해집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관리하십시오. 하루 중 자신이 가장 활기찬 시간을 파악하고 그 황금 시간대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배치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오전입니다.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시간에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십시오.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십시오. 우리 뇌는 약 90분 정도 집중하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단 5분, 10분의 짧은 휴식만으로도 정신적 에너지를 회복하고 피로 누적으로 인한 효율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단순히 더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활력과 즐거움으로 꿈을 추구할 에너지를 갖는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몸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미래의 당신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가르침은 장애물 앞에서 결코 꺾이지 않는 끈기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 자질이야말로 타고난 재능이나 환경보다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치 있는 목표로 가는 길은 언제나 오르막길입니다. 그 길은 장애물, 좌절, 실패, 그리고 실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것은 도전의 유무가 아니라 도전에 대한 그들의 반응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님을 이해하십시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피드백일 뿐입니다. 모든 좌절 속에는 당신의 접근법을 수정하는데 도움이 될 귀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며 원인을 찾기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며 즉시 해결책에 집중하십시오. 문제는 위장된 기회임을 배우십시오. 종종 인생 최대의 돌파구는 가장 큰 좌절 직후에 찾아옵니다. 단,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을 때만 말입니다. 당신의 이유에 집중하십시오. 일이 힘들어질 때 당신의 목표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충분히 강력한 이유가 있다면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끈기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 깊숙한 곳에는 위대한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마시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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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위대하든 사소하든 크든 작든 명예와 양식에 대한 신념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마시오. 당신의 끈기는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의 궁극적인 척도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갈 때 당신은 스스로와 세상에 당신이 성공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위대한 성취는 패배를 끝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사람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만두었을 때 그들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성공은 우연이나 행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바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7가지 가르침, 즉 당신의 삶에 온전히 책임지고 목표를 명확히 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어떤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이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당신의 삶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평범함에서 탁월함으로, 좌절에서 성취감으로, 당신이 현재 있는 곳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있고 싶은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갈 위대한 작품입니다. 지금 바로 그 첩붓을 들고 당신만의 걸작을 그려나가기 시작.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 앞에도 2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한쪽은 안락하고 익숙하지만 결국 평범함으로 기결되는 길입니다. 다른 한쪽은 때로는 낯설고 힘겹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야 할 탁월함과 성취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한 것에 안주하며 다수가 가는 길을 따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은 분명 그 이상의 무언가를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범함의 굴레를 벗어나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꽃피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따랐던 삶의 7가지 위대한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비밀이 아닙니다. 꾸준히 실천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을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바꾸어줄 증명된 원칙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지혜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처럼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당신 삶의 모든 것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 탓하기 게임에 빠져 삽니다. 부모님 때문에, 상사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혹은 배우자 때문에 자신의 문제와 실패가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 당신의 모습은 오직 당신 자신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당신의 삶 전체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운명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다 라고 선언할 때 당신은 강력한 힘을 얻게 되며 당신 삶의 가장 위대한 창조자가 됩니다. 당신의 생각에 책임을 지십시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신중하게 생각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에 책임을 지십시오. 당신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당신의 감정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감정에 지배당하는 대신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당신의 결과에 책임을 지십시오.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기꺼이 당신의 접근 방식을 바꿀 용기가 필요합니다. 늘 하던 대로만 하면 늘 어떤 것만 얻게 될 뿐입니다. 수년 전 직장에서 승진이 누락되어 늘 불만과 좌절감에 시달리던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내의 정치와 편애를 탓하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 책임으로 돌려보라는 조언을 듣고 그는 불평을 멈추는 대신 상사에게 직접 찾아가 물었습니다. 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기술과 역량을 개발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역량 개발에 집중한 지 6개월 만에 그는 그토록 원하던 승진을 이뤄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결책은 처음부터 제 손안에 있었는데 남을 탓하며 너무나 많은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모든 변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는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날씨를 책임질 수 없지만 우산을 챙길 책임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카드를 손에 쥐게 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100%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 온전한 주인이 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 결심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상위 10%의 성취자 대열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명확함이 곧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결코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관역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주소 없이 목적지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막연하고 모호한 생각만 가진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와 가치관에 대해 절대적으로 명확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글로 적습니다. 목표를 글로 적는 행위만으로도 성취 가능성은 10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명확함은 필수적입니다. 첫째, 당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지지합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어떤 원칙이 당신의 결정을 이끌어갑니까? 가치관이 명확해지면 의사결정은 단순해집니다. 무엇에 예라고 말하고 무엇에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둘째, 당신의 비전을 명확히 하십시오. 당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5년 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기를 원합니까? 당신의 완벽한 삶에 대한 상세한 청사진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이 비전은 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당신을 앞으로 이끌어주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히 하십시오. 당신의 비전을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들로 나누십시오. 좋은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현실적이며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와 같은 막연한 목표 대신 나는 고객에게 탁월한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올해 12월 31일까지 연봉 1억 원을 달성할 것이다. 처럼 구체적으로 설정하십시오. 명확함은 혼란을 제거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키며 당신의 목표와 부합하는 자원과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지금 바로 종이를 꺼내 이 질문들의 답을 적어보십시오.
내년까지 내가 정확히 성취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가?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가? 어떤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가?